왔는데, 그러니까 한 7살쯤 와서 웩슬러 검사하고 갔는데, 지금 한 2년 만에 다시 재검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웩슬러 검사 받고 가서 그때 점수가 많이 높게 안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언어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소리적인 영역, 유동추론도 좀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친구들이 지금 2년 만에 재검을 들어와서 한 100 정도 나왔던 친구들이 지금은 유동추론도 많이 올라가 있고, 언어도 좀 엄마가 신경을 써주니까 책도 많이 읽어주고 대화도 많이 좀 올라오고, 그래서 전체 한 110대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확실히 엄마가 관심을 써주면 뇌는 근육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부분이 더 발달이 잘 돼요. 그리고 잘 타고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을 더 막 이렇게 특기로 키워줄 수 있게끔 외부 대회에도 좀 적극적으로 데려나가시고 아이한테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자신감을 줘서 하나의 특기 과목, 내가 필살기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거든요. 어떤 과목이든 나는 이거는 잘해, 뭐 하나는 잘해, 이런 마음을 갖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을 한 과목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다른 과목으로 그게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샤이한 친구들, 이제 기질적으로 사실은 웩슬러는 좋은데 기질이 너무 샤이하고 너무 불안도가 높고 너무 예민하고 그래서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자신의 잠재력이. 그런 친구들은 엄마가 이제 성격적인 부분을 좀 양육 태도에서 아이한테 굉장히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작은 일도 성공할 수 있게 나눠서 주면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서 이 친구의 자신감, 기질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면 성적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생활 습관에서 공부가 아니라 기본 생활 습관 부분이나 아이의 학습 과정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면 돼요. 그러면 샤이한 친구들도 예민한 친구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둘째 친구들 있죠. 둘째. 첫째가 너무 잘하는 경우에 둘째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치여요. 그래서 엄마한테 많이 혼나기도 하고, 어머님들이 첫째는 한 4살까지 집에서 양육하시고 첫째한테 온 관심을 다 주시면서 둘째가 태어나면 둘째는 거의 약간 발로 키우듯이 좀 관심이 덜 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둘째 입장에서 보면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경쟁자가 이미 있는 거예요. 첫째는 엄마 사랑을 한 3년 정도라도 충분히 받았어요. 2, 3년 정도 보통 2, 3년 터울로 하니까. 근데 둘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번도 부모의 사랑을 풀로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생존 본능이 있고 더 예민하고 눈치가 더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것도 더 셈을 잘 부리고 엄마가 더 누나를 예뻐하는 것 같다, 뭐 언니를 예뻐하는 것 같다,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둘째는 발로 키우시죠. 많이 방치하고. 그리고 아이가 2명이 되면 2배로 힘든 게 아니잖아요. 4배로 힘들잖아요. 그쵸? 첫째는 첫째대로 신경을 써줘야 할 4살, 5살 책도 많이 읽어주고 기본 생활 습관도 잡아야 할 나이고, 둘째는 둘째대로 이제 엄마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야 되니까 엄마가 많이 옆에 있어줘야 되는 시기고, 그런데 뭐 엄마나 아빠 둘 다 한 명 한 명씩 전담 케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은 첫째들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딸, 둘째가 아들인 경우, 딸들은 기질적으로 좀 더 순하고 언어가 발달한 친구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로 잘 표현을 해요. 근데 둘째 친구들은, 아들은 기본적으로 자네가 더 발달을 한 친구들이 더 많고,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났고 어떤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렇게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서너 살이 되면. 3살이나 4살은 아직 이렇게 구체물, 눈에 보이는 것만 사고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와 항상 첫째 누나를 보면서 나는 항상 더 사랑받고 싶다는 욕심만 많죠. 욕심만 많고 눈치는 빠르고 인정 욕구도 많죠. 둘째는 이제 태어나기를 항상 그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는 막 짜증을 많이 내요. 엄마가 봤을 때. 첫째는 정말 수월하게 키웠는데
둘째 남동생은 또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봐요. 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왜 짜증을 내는 거야? 물어보면 3살, 4살은 잘 말 못하잖아요. 그때 말을 잘 못하고 몰라 짜증만 내고 있죠. 유치원도 안 가, 뭐도 안 해, 다 싫어 이렇게 짜증내고 있죠. 그럼 이제 둘째는 막 혼나는 거죠. 그 둘째는 자기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사실은 두 아이를 키우려면 부모님이 정말 전담마크 하셔야 돼요. 한 명은 첫째만 오롯이 보시고 한 명은 둘째만 좀 오롯이 보시고 쉬는 날. 그리고 이유 없이 아이들이 짜증내는 경우에는 서너 살인 경우, 5살 미만인 경우에는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이들 절대 답을 못해요. 내 마음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 그냥 다른 걸로 뭐 장난감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로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든지, 아이가 뭐 초콜릿이든 그런 거 좋아하면 그런 거 먹게끔 해준다든지, 그런 걸로 빨리 그냥 화제를 전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둘째 이야기도 하고요. 어머님들 궁금하시면 아래다가 댓글로 좀 뭔가 물어봐 주세요. 정말 이렇게 궁금하신 점. 오늘 또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스승의 날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들은 꼭 담임선생님한테 아주 작은 소정의 감사의 표시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5살까지 그 보육하시는 선생님들이. 그쵸? 그리고 이제 김영란법이 생겨서 초등학교부터는 유치원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초등학교부터는 뭔가 선물을 보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3월 말 정도 아니면 4월 첫 주에 상담하잖아요. 담임선생님하고. 그래서 상담했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나하고 좀 뭔가 레포가 많이 형성이 됐다. 그러시면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에 뭔가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 아니면 좀 지나서 이렇게 좀 감사 인사를 드리시거나 요즘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래서 젊은 선생님들은 거의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안 돼요, 어머님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은 하지 마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이제 1학년 담임들 중에 50세 이상 이렇게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예전에 김영란법 이전에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걸 그냥 정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제로 만든 간식 같은 거 좀 넣어드린다든지,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좀 정성이 들어간 것, 좀 먹을거리 이런 것들로 좀 보내셔도 괜찮아요. 스승의 날 전후로 해서요. 그리고 스승의 날은 꽃 같은 거 보내실 때 사서 보내시는 것보다는 좀 만들어서, 아니면 아이가 편지 써서 사실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스승의 날 선생님이 받는 것 중에 제일 뿌듯한 건 아이들이 쓴 손편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좀 손편지 써서 쌤 드려라 라고 이건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ADHD 성향인 아이도 상담 가능할까요? 네, 혜정님, 저희 센터에 ADHD 많이 오고 실제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약을 먹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에서 해보면 엄마의 양육 태도로 좀 해보면 좋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ADHD는 오셔가지고 더 주의력 결핍 검사하시고 약을 먹어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학습 방법을 그냥 바꿔서 좀 치료가 가능한 주의력을 길러줄 수 있는지 이게 좀 볼 수 있어요. 7세면 한번 오시고요. 다른 친구들은 선생님이 한번 지시하면 바로 듣는데 저희 애는 6살까지 10번 말해야 듣는데요. 남자친구예요, 어머니? 이 청각적인 주의력이 좀 약해서 그럴 수 있고요. 현재는 7세인데 종이 접기에 집중하다 보면 영어 수업 시간으로 잠시만요. 종이 접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눈이 정말 침침해요. 라식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7세인데 종이 접기에 집중하다 보면 영어 수업 시간으로 전환하는데 10번 중 2번이 안 된다. 안 된다는데 좋아지긴 했는데 왜 그럴까요? 얘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능력이 굉장히 큰 친구잖아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자애 맞네요. 장난 심하고 반대로 말하는 거 왜 그래? 아이들 반대로 말하는 거요. 꽤 오랫동안 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냐면요. 잠시만요. 꽤 오랫동안 해요. 언제까지? 초등학교 한 2학년까지 반대로. 이거 학업 스트레스 아니고요. 아이가 남을 웃겨주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들한테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 장난이 심한 거는 이제 아이가 장난이라는 거는 놀고 싶은데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몰라서 그걸 장난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자 이런 표현인데 그걸 어떻게 상대방한테 표현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서 초등학교 한 1, 2학년까지는 계속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 이런 장난하면 오히려 더 싫어해. 친구들은 더 친절한 사람을 좋아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더 좋아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학습이 되면서 한 2년 정도 더 지나면 많이 좋아지고요. 이게 순간 몰입력이 굉장히 좋아서 전환이 좀 느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다고 얘가 집중력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양육태도에서 간섭이 너무 약하면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해서 하려고 할 수 있으니 어머님이 좀 아이를 많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기본 생활 습관 훈련을 조금 더 집에서 타이트하게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교 가서 본인이 더 적응하기가 편해요. 네, 5세 여자아이이고 놀이식 영유 다니고 있어요. 집에 와서 아이는 영어 수업 조금만 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놀이식 영유 다니고 있어요. 영어 수업 조금만 하게 해주라고 하는데 담임 선생님은 수업 중에 누구보다 참여도가 높고 대답도 제일 잘한다고 해요. 아이의 반응과 담임 선생님 반응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웩슬러 받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어머니. 이 친구가 언어감이 약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또는 청각적인 주의력도 너무 약해서 선생님 말, 원어민 말이 잘 안 들리는데 예를 들어 민감한, 예민한 친구들, 인정욕구 세고 눈치 빠른 아이들 그런 친구들 처리 속도 세면 어떻게든 따라가거든요. 눈치밥으로. 그런데 본인은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되게 완벽주의 성향도 있을 거예요. 속도를 봤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자기도 이게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계속 일단은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질적인 부분, 위험회피 기질이랑 해서 같이 한번 보면 이게 영어 수업이 정말 아이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왜 우리 친구가 영어를 좀 영어 수업을 좀 빼달라고 하는지 어느 정도 원인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질하고 인지적인 영역, 아이의 뇌가 어느 부분이 지금 잘 발달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제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보면서 우리 친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영어 수업이 지금 어떻게 본인한테 다가오고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얘가 소리적인 부분이 좀 발달돼 있으면 과감하게 영유 포기하고 자기가 저 잘 타고난 부분, 생률추리 같은 게 뛰어나 있으면 그쪽으로 더 키워주시는 게 더 낫죠, 어머니. 아이가 힘들어하면. 네. 어머님들 많이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면 한번 물어보시고, 사실은 영유는 아무튼 언어가 더 많이 발달하고 소리적인 부분 좀 약한 친구들이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냥 수감이 좀 타고난 친구들,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공통성이 좀 약하고 이런 친구들은 누리과정 통해서 먼저 국어하고 수학을 조금 더 하고 나중에 영어 해도 괜찮아요. 영어를 어차피 외국 대학 보내실 거 아니시면 우리나라 입시를 하실 거면 사실은 영유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맞는 아이, 그리고 우리 집 상황이 되면 보내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가 인지치료를 다니고 있어요. 네, 아까 희정님, 네. 작업 기억력으로 가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능력. 네. 그렇게 장기 기억으로 사실은 본인이 가져가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돼요. 여러 번 반복하려면 거기에 흥미를 가져야 되거든요, 아이가.
그래서 내가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사실은 보통 많은 아이들이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데 지적 호기심이 부족한 친구들, 자극 추구 약하고 별로 공부에 흥미가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냥 옆에서 엄마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테스트도 해보고 맞췄을 때 이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뭐 3일 전에 배웠던 거 엄마가 테스트 했는데 물어봤는데 아이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엄청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꼭 찾으셔서 그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좀 파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장기 기억력이 생겨요. 자기가 좋아하니까 자주 반복하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게 어떤 분야인지를 먼저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그걸 같이 아이하고 호흡하면서 그 분야의 박사가 되도록 계속 같이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영상도 보고 그렇게 키워주세요. 좋아하는 걸 찾아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쉽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푹 빠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그 끈기 있는 아이들, 인내심이 굉장히 센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쭉 파고들어요. 그게 덕후 기질이 있는 거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극 추구가 세고 지적 호기심이 센 친구들은 순간 이 분야에 딱 몰입했다가 금방 빠져나와서 또 다른 분야로 갔다가 또 다른 분야로 갔다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관심을 뒀다가 뺐다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융합형으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든 이건 기질하고 관련이 있어서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알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아이가 편한 방법, 아이가 타고난 대로 그거는 키워줘야 돼요. 다양한 곳에 관심이 있으면 다양한 것에 관심 시켜주시고 한 분야로 파고들면 그냥 그 한 분야에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거를 바꾸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도 타고난 기질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키우셔야 돼요. 초일 여아 소마 다니는 아이인데 사고력 수학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데 연산은 엄청 싫어해요. 둘째라 어휘 수준도 높은데 암기는 또 못해요. 네, 그런 친구들 많아요. 작업 기억 안 되고 암기 싫어하는 아이들. 암기는 싫어해도 어렸을 때 싫어한 건 당연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 사고력 수학을 좋아한다는 거 아마 무게 비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럼 사고력 수학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힘, 수학에서 다방면은 다양한 개념을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큰 친구들은 대부분 암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데 왜 이걸 굳이 내가 힘들어서 외워야지? 이런 마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러는데 이제 중학교 가서 내가 내신 시험을 보거나 뭐 고등학교 때 내신 시험을 볼 때는 본인이 필요하면 그때 암기 능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암기를 못하면 싫어하면 사실은 작업 기억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평소에 그 근육을 안 쓰니까 작업 기억이 높진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어떤 꿈이나 목표가 생기고 외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작업 기억이 약해도 암기는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 기억은 순간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시각적인 용량, 청각적인 용량.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장기 기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간 들어오는 용량이 작아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그걸 장기 기억으로 다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이런 친구들은 그냥 놀이식 위주의 학습을 좀 오래 시켜서 일단 생각하는 힘을 확 키워놓으시고 암기는 필요할 때 중고등학교 때 들어가시면 돼요. 네. 융합형으로 키우고 싶은데 엄마 욕심이겠죠. 네, 융합형이 되는 아이가, 이건 기질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융합형이 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완전 이과, 완전 문과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건 좀 기질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편차가 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반대쪽을 좀 계속해서 자극을 주면서 좀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눈에 분석적인 사고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관적인 사고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못 그리고 안에 있는 자잘한 조건, 나무를 먼저 보는 친구, 큰 숲을 절대 볼 수 없는 친구. 그러니까 너무 우뇌보다는 좌뇌가 너무 발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일찍부터 사실은 논술학원도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언어 부분에 힘을 좀 키워주면 융합형이 돼요. 제가 웩슬러 검사를 하고 나서 보면 언어가 발달한 아이들은 나중에 수리적인 부분을 끌어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수리가 먼저 발달한 친구들은 나중에 언어를 끌어올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아이를 다시 내 마음대로 낳을 수 있으면 언어가 발달한 아이로 어렸을 때는
낳아야 돼요. 근데 근데 언어 이해 지능은 사실은 딱 태어날 때 갖고 타고나는 지능은 아니에요.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정 지능이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취학 때는. 독서 교육을 많이 해서 언어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엄마랑 대화 많이 하시고요. 주말에 다양한 곳을 체험시키면서 그곳에서 쓰는 다양한 어휘들 많이 노출시키세요. 몇 살 때 검사하는 게 좋나요? 몇 번 검사 추천하시나요? 저는 7세나 8세에 한 번.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사립을 보낼 것이면 7세에 하시고, 나는 학군지여서 그냥 무조건 일반초 보낼 거야 라고 하면 8세 한 여름방학쯤? 그때 무조건 한번 7, 8세에는 무조건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365중이라든지 혹은 자율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5학년 때 한 번. 그렇게 그냥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장중에 이렇게 2번이고요. 혹시 이제 특목고,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중1 겨울방학 때나 중2 여름방학 때 한 번. 그렇게 해서 총 3번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목까지 생각하시면 네. 초일요. 잠시만요. 그 위가 7세예요. 곧 초등 갈 텐데 저학년 때 시간이 여유가 있어야 책과 덜 멀어질 것 같은데 현재 사교육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공립초가 나을까요? 네, 제가 질문을 잘 이해. 7세예요. 곧 초등학교를 가요. 저학년 때 시간이 맞아. 여유가 있어야 책과 계속해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오죠. 초등 1, 2학년까지는 꼭 1시간은 있어야 돼요. 30분 엄마가 읽어주고 30분 혼자 읽더라도. 현재 사교육 어느 정도 유지하면 공립초가 나을까요? 네. 저는, 사립초, 공립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학군지면요, 무조건 그냥 공립초 보내시는 게 나아요. 사실 공부는요, 초등학교에서, 선행도 안 되고요. 영어도 미리 끝낼 수 없어요. 초등학교 영어에서는 3학년 때부터 영어를 시작하니까. 그 대신, 우리 아이가 영유를 나오고, 만약에 영어를 좀 더 계속해서, 지켜주고 싶다. 영유를 연계해주고 싶다. 그러면 사실 어학원 가면 돼요. 4대 영역 골고루 해주는 어학원. 그런데 우리 집 근처가 학군지가 아니어서 너무 일반초를 보냈을 때 너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 그리고 너무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내가 루틴을 잘 만들어 놨는데 민감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리고 연대감도 높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아이다. 그러면 멀리서라도 사립을 보내시는 게 낫죠. 아무래도 사립초는 모여 있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분위기는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군지가 아닌데 나는 우리 아이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내가 지금 잘 잡아놓은 이 공부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사립을 보내시면 좋은데 사립이 다 가나요? 추첨이잖아요. 요즘 갈수록 더 추첨도 어려우니까 만약 사립이 안 됐다. 그러면 그냥 학군지 전학을 추천을 드려요. 학군지로 그냥 이렇게 이사 오시는 거.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사립초도 아니고 공립초도 아니고 국립초가 있어요. 국립초. 교대부설 초등학교. 이 교대부설 초등학교를 가끔 사립초처럼 생각을 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멀리서. 봉선동에서는 거의 안 보내요. 왜냐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곳이 면학 분위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비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지만 아이비 교육과정이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의미를 끌어내고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이런 건데요.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학교에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하는 아이들 자체가 다 좀 똘똘한 아이들, 토론이 진지하게 가능한 아이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대부설 초등학교는 그렇게 구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반별로, 그러니까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비 교육과정이 더 의미가 있겠지만 수준별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도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들 수준이 더 중요한데 거기 가는 교대부설 초등학교를 가는 아이들 수준이 사실은
많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또 계림초 학군 친구들도 오고 하다 보니까 섞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편차가 좀 있거든요. 일반 초는 아니지만 편차가 있는 국립초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내실화 있게 운영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국립초이기 때문에, 근데 교대부설 초등학교는 특별하게 그 연구 점수가 있는 학교예요. 연구 점수가 있다는 건 선생님들이 그곳에서 연구를 하면서 자기 이제 승진 점수나 연구 점수를 채우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내가 연구 보고서를 써야 하는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일반 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승진보다는 아이들을 온통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그 교재 연구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에너지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잖아요. 어머님들 집에서 아이들 키우시면 내가 몸이 건강해야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도 좀 따뜻하게 훈육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교대부설 초등학교는 그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항상 바쁘세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인성적인 부분, 케어가 아무래도 공립초보다는 바쁘시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약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애매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비학군지 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꼭 키우셔야 되고, 그런데 사립을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교대부설 초등학교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학군지에서 가는 거는 비추. 그리고 차라리 수안지구에서도 많이 보내시는데, 수안지구에서도 저는 차라리 그냥 장덕이나 수안 보내시는 게 분위기는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소일여와 검사 당시 원장님이 문이과 골고루 높다고 해주셨는데, 검사 결과상으로는 언어가 높고 소리 조금 평범한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이과형으로 바뀌기도 하나요? 네, 언어가 높은 친구들은 나중에 유동추로는 수학을 시키면 많이 올라와요, 어머니. 나중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올라갔을 거예요. 그 잠재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7세 여아인데요. 작년 11월에 만 5세 1개월로 윕시 4판을 봤어요. 책 좋아하는 아이고, 언어이해 127, 시공간 108, 유동추론 104, 작업기억 132, 처리 속도 128, 전체 119 나왔어요. 매일 사고력, 수학, 연산, 독해 문제 조금씩 풀고 보드게임도 하고 있는데요. Y 웩슬러 가볼까 하는데 언제 가서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희 센터일까요? Y 웩슬러는 서울 센터고요. 지금 하셨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지금 7세잖아요. 7세 말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번 받아보세요, 웩슬러만. 이때 하셨으면 아마 기질검사, 양육태도 검사는 하셨을 거예요. Y 웩슬러에서 하셨으면. 그럼 그냥 그것만 받아보세요. 웩슬러만. 위스크로. 지금 윕시로 받으셨기 때문에 위스크로 한번 보시고, 그래야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수학학원 어디로 보낼지가 좀 감이 나올 거예요. 영어학원도 그냥 국내 입시 패턴 연습으로 할지, 리딩 중심의 어학원, 리딩 원서 읽기 중심으로 보낼지, 4대 영역 골고루 해주는 대로 보낼지, 좀 놀이가 많이 가미된 곳을 보낼지, 이런 것들 영어학원 하셔야 되잖아요. 학군지는 봉선동. 수안도 말씀드렸는데, 수안도 요즘은 학군지라고 볼 수 있어요. 저학년 같은 경우는. 수안지구에서도 저학년 친구들은 많이 공부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사고력은 7세부터 필수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안까지도 학군지여서, 그래서 제가 수안에서 교대부초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수안은 수안초나 장덕초, 뭐 큰별초, 그냥 거기까지 보내시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일 남아인데요. 웩슬러 보러 가기 전에 뭐라고 설명해주고 데려가면 좋을까요? 퀴즈 풀러 간다라고 하면 돼요. 퀴즈. 아이들은 퀴즈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웩슬러가 와서 막 혼자 시험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런 블럭 같은 거, 제가 모양을 제시하면 그 모양 보고, 그림 보고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 또 제가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에서 규칙을 찾아서 그 다음에 어떤 도형이 올지 찾아보는 거, 그리고 저랑 이야기해서 제가 막 물어봐요. 이렇게 인터뷰하듯이.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 물어보면 자기 생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단어 같은 거 물어보면 이거 좀 설명해 볼래? 하면 자기가 또 설명해 보는 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퀴즈 푼다 생각하고 오면 돼요, 어머니.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퀴즈라고 생각하고 블럭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남자애들은 보통 다 와요. 그리고 와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길게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말해봐, 설명해봐, 계속해서 기다려주면 아이들도 계속 지쳐요. 그러니까 시간 봐가면서 우리 친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기다려주고, 이건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 빨리빨리 그 부분을 좀 패스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아이의 체력을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웩슬러 검사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웩슬러를 1학년 친구를 데리고 1시간 반, 2시간까지 웩슬러 검사를 해버리면 아이가 지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많이 봤으니까 중간중간 조절해 가면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지금 약해서 대답 못하고 있다. 그럼 화장실 한번 보내고 하리보 젤리도 좀 주고 그렇게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빠르고 가장 아이가 지치지 않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오랫동안 검사한다고 절대 아이한테 점수가 높게 나오진 않아요. 7살인데 한글 잘 읽고 이해하는데 기질검사도 스스로 하면 안 될까요? 네, 기질검사는 스스로 못해요. 아이들은 7세잖아요. 아직 자기 객관화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를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보시고 아이 기질검사는 해주셔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이랬다 저랬다 그럼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다 큰 것 같죠. 7살이면 대화도 되고. 저희 조카가 7살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어서 같이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데 저희 조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죠, 이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빠가 알려줬어요. 그래,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물어봤더니 이게 포기하지 말고 끈기를 갖고 그 일을 하라는 뜻이에요 하더라고요. 끈기라는 단어를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어떻게 알았어? 제가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른하고 대화하듯이 평소에 부모님이 그냥 그런 단어를 계속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끈기가 뭐야 하고 아빠한테 물어볼 거예요. 그럼 끈기가 힘들어도 참고 하는 걸 끈기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언어가 발달하고 청각적 주의력이 좋은 친구들은 그걸 금방 기억해서 다음에 이렇게 잘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질도 되게 중요해요. 기질에서 민감성이 좀 높은 친구들, 인정욕구 있고 자극초구도 세고 자기 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기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남한테 설명을 해주거나 누군가한테 뽐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뽐내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아웃풋을 통해서 확실하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 말씀하셨는데 설명해보고 배웠던 것을 바로 집에 와서 선생님이 놀이하면서 설명해보게 하면 그것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 놀이 많이 하세요. 어머니 어렸을 때는 학생이 많이 돼주셔야 돼요. 8세 남아 언어 이해는 124, 유동추론 120인데 작업기억 99, 처리속도 87. 처리속도 너무 집중력. 이거는 어머니 8세잖아요. 주의력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작업기억이랑 처리속도 둘 다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단순히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집중을 하고 싶어도 그쪽 뇌의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집중이 안 되는 거일 수 있거든요. 이 정도 속도면 이거면 제가 직접 아이를 보면 그러니까 기질이랑 같이 해서 보면 아이 의지의 문제인지 지금 굉장히 언어나 유동추력이 높으니까 지능은 좋은데 속도랑 지금 집중력이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의지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나 뭐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아서 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인지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면 한번 일단은 뭘 해달라고 하면 주의력 결핍 검사가 한번 해볼 만은 할 것 같긴 해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주의력 결핍 약이요. 부작용이 또 있어요. 뭐 식욕 부진이라든지 잠을 잘 못 잔다든지. 그래서 좀 먹이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8세니까 보통 이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 초등학교 1학년 때. 1, 2학년 때 한 2년 정도 약을 먹으면 보통 3학년 때는 좀 먹였다 안 먹였다 지켜보다가 4학년부터는 완전히 끊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먹거든요. 그래서 평생 먹이진 않아요, 약을.
근데 이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가 스스로 동기를 갖게 해줘야 되니까 재밌어 하는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분을 좀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 부분을 더 개발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속도가 너무 약하다는 것은 많이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눈과 손의 협응성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써보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느리기 때문에 잘 안 쓰려고 하거든요. 글씨도 시공간 좀 보면 좋은데 시공간도 낮아져 있으면 글씨도 좀 안 예쁘게 쓰고 글씨도 크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칸공책은 너무 넓으니까 줄공책 있죠.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쓰는 그 줄공책에다 좀 글씨를 뭔가를 이렇게 자기 일기라든지 생각을 좀 적어보는 훈련? 그러니까 좀 쓰기 훈련을 좀 시켜주는 거. 그리고 속도가 너무 약하면 좀 일찍부터 사실은 욕심이 좀 없는 거니까 일찍부터 좀 대형 학원을 좀 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형 학원 보내서 얘가 민감성이 있거나 연대감이 센 친구는 대형 학원에서 친구들 보면서 좀 따라가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기질하고 같이 보면 좀 친구들 좋아하면 대형 학원 좀 일찍 보내시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유치원 오리엔테이션 때 선생님 질문에 대답 한마디도 안 하고 놀이 수행도 하나도 안 하고 와버린 아이인데 이런 5세 아이도 검사가 가능할까요? 네, 이런 친구들도 제가 다 어르고 달래고 해서 하는 게 제 일이에요. 네. 어린 친구들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일단 본인들이 봤을 때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지금 저한테 와서 5세 친구들이 와서 검사를 못하고 간 경우는 한 명도 없어요. 5세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만 4세 이상부터 오니까 5세면 생일 지나고 오세요, 어머니. 만 4세부터 검사 가능해요. 7살 아이예요. 욕심도 있고 주위에서 이해력도 빠르다 하는데 생각보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이 집중력까지 타고나면 베스트인데 보통은 하나는 떨어져 있어요. 한번 봐보는 게 좋을까요? 네, 보셔서 청각적인 주의력이 떨어지는지 시각적인 주의력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어머니. 그러면 이게 엄마가 고민만 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어머님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뭐 이렇게 사실은 이게 날마다 달달이 하는 검사는 아니니까 내가 우리 아이의 인지적인 구조를 한번 정확히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거든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네, 어떻게 예약하는 걸까요? 네, 저희 전화 예약으로 받아요. 그래서 봉선 에듀컨시어지 홈페이지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DM 주세요. 그러면 연락 드릴 거예요, 실장님이. 네. 인스타 DM 주시면 봉선 에듀컨시어지로 DM 주시면 돼요.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그럼 소환초가 집 앞인데 맞아요. 교대부초 보내고 있어요. 네. 보내면서 늘 고민이에요. 아직 교대부초 좋은 점을 찾지 못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대부초가 좀 애매해요. 소환 픽업 괜찮으시면 보내시고 픽업 어렵지 않으세요? 소환초에서 교대부초는 픽업 시간이 꽤 길잖아요. 저는 아이가 전학을 거부하지 않으면 소환초로 보내시고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 더 확보하시거나 학원을 더 넣어주시거나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아까 이분이신가? 봉선동으로 이사 계획이시군요. 이사 가면 조봉초 학군인데 네, 교대부초보다 조봉초로 가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오세요, 어머니. 조봉초 오시고 근처에 학원과 아이한테 맞는 곳으로 이용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주의력 검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친구일까요? 8세, 너무 좀 약하게 나온 친구 작업 기억이 맞아요. 그 친구네요, 어머니. 그럼 이런 아이는 사립초 어떨까요? 어머니 사립초 보내지 마세요. 공립 그냥 보내세요. 공립이 훨씬 나아요. 사립초 가면 괜히 치이고요. 저는 별로 비추해요. 주의력 약한 친구들은 공립초가 훨씬 더 수업도 재밌게 하고 활동 위주로 많이 하고 또 비슷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눈에 덜 튀기도 하고요. 사립초보단 공립초가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교대부초가 왜 별로냐면요.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이거 저장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셔도 되고 애매하다는 거죠. 사립도 아니고 공립도 아니고 중간 입장인데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보는 에너지가 좀 약할 수가 있고
뭐 영어를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비 교육과정을 하긴 하나, 아이비 교육과정은 그 친구들, 그 반의 친구들이 다 높은 토론을 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또 반의 구성 자체는 이렇게 편차가 많기 때문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고, 좀 늦게 끝나기도 하고 멀고, 그래서 별로고요. 계림동이나 근처는 교대부초가 더 낫죠, 공립보다는. 프로그램 상으로는요. 그래서 이 수안지구나 봉선동이나 이런 데서 교대부초 가는 거는 픽업 시간도 있고 해서 별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불로초 학군인데 사립 생각 안 해도 될까요? 네, 그냥 불로초면 그냥 여기 보내세요. 사립 굳이요. 나중에 그리고 한 4학년 5학년 때 이렇게 빼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요. 3, 6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서 학원 시간이랑 안 맞으니까 전학 오는 친구들도 많고, 또 하나는 불로초면 불로초 학군이어도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샤이하거나 이러면 또 꼭 사립을 보내야 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면 완전 예체능 결이 세거나 인성교육 중심으로 좀 많이 해야 되고 에너지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기질적인 부분에서 사립을 가야 되는 친구도 있긴 한데, 노멀하면 그냥 불로초가 낫죠. 아이 셋 다 다른 학교인데 그중 한 명이 교대부초인데 비교해봐도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대부초가 좀 애매하다 이거예요, 저도. 네. 3, 4학년에 사립 전학이요? 3, 4학년에 사립을 간다고요? 아니면 3, 4학년에 사립에서 공립으로 오는 걸까요? 만약에 사립으로 가는 거다? 그럼 비추요. 사립에서 전학을 오는 거다? 공립으로 뭐 3, 6중 준비나 아니면 학원 다닐 시간 확보 때문에 온다? 그거는 괜찮을 수 있는데 3, 4학년에 사립으로 가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그런 동기부여나 아이가 공립에 있으면 너무 느슨해져서 학군지가 아니어서 보내거나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뭐 봉선이나 수안에서 사립으로 전학 굳이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3,6은 고학년들 너무 힘들어요. 일단 수업도 너무 늦게 끝나고 3,6중 대비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좀 많이 힘들어요. 사립이 안 되면 수안초나 장덕초 생각 중인데 어디가 더 좋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수안초나 장덕초. 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거는 그 해에 어떤 선생님들이 오시느냐, 그리고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배정된 대로 그냥 아무 데나 보내셔도 괜찮아요. 이제 아이 운에 맡기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 복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수안초, 사립초 어디가 나을까요? 저는 그냥 수안초요. 아이가 노멀하면 굳이 사립까지? 근데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좀 주변 환경 의식 많이 하고 뱀의 머리가 돼야 되는 친구, 아니 용의 꼬리가 돼야 되는 친구 있어요. 뱀의 머리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잘 발현을 안 하고 욕심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욕심 없고 그러면 그냥 사립초가 낫죠. 아무래도 자기보다 더 잘한 친구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근데 욕심도 어느 정도 있고 아이가 엄마가 사교육을 적절히 잘 넣어줄 수 있다. 그러면 수안초 괜찮고, 엄마가 좀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그러면 사립초가 좀 더 분위기상 아이가 더 클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클 수 있는 지능적인 잠재력은 보고 가셔야 돼요. 초1 여아, 초1 아직 엄청 빠른 아이가 아니라서 학원 많이 보내고 학교에서 칠까봐 사립 포기하고 불로로 보냈는데 학교에서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사립은 이것저것 시켜주는 것 같아 비교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1학년 때 뭘 이것저것 시켜봤자 학원에서 하는 것만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2학년 때 선생님들이 시켜주는 게 뭐 사립은 뭐 생태학습이나 뭐 이런 그 비교과 활동이 많죠. 아무래도 공립보다는. 그거 어머님이 주말에 체험학습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네.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1학년 때 얘네들한테 나눗셈을 가르치지도 않고 1학년 정규과정 그대로 가르쳐야 되고 교과서 기반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뭐 생태학습이라든지 체험학습이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계기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퀄리티가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사립이 조금 더 프로그램 자체는 탄탄해요. 근데 그걸로 아이가 뭔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하나의 경험일 뿐이니까 어머님이 책이나 체험학습으로 해주시면 돼요.
꼭 사립 가야 되는 친구들, 일단은 너무 잘하는 친구들, 너무 눈에 띄는 친구들, 그러니까 수용성이 좀 약한 친구들, 특별 케어가 좀 필요한 친구들, 선생님이 얘를 완전하게 인정을 해줘야 더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약간 연대감 부족한 친구들. 그러면 공립초에서는 아무래도 공립초는 좀 더 으쌰으쌰 같이 하려고 하고, 사립은 좀 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사립초 가면 좀 눈에 덜 띄어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다 비슷한 성향이 좀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리고 분위기 타는 친구들, 잘한 아이들 사이에서 더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사립을 가면 훨씬 도움이 되죠. 이것도 다 웩슬러가 110 이상 받쳐주는 상황에서요. 너무 웩슬러가 안 나오는데 사립을 보내면 힘들어요, 아이가. 5세 말에 말 튀어서 언어에 신경 쓰다. 현재는 1학년에서 독서를. 맞아요. 3, 6은 좋죠. 독서를 하고 잘려버려. 독서를 정말 열심히 잘하고 영어를 좋아해요. 네. 말이 좀 늦게 트인 친구들,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면 좀 늦게 트이는데 한 번에 확 트이는 친구들이죠. 네. 독서를 열심히 하고 영어 좋아해요. 네. 그러면 너무 좋죠, 어머니? 이런 친구들은 영어 공부 더 많이 시켜주세요. 혹시 뭐 3, 6 보낼 수 있으면 3, 6도 보내면 더 좋고요. 3, 6이 아무래도 영어는 좀 더 특화돼서 시키니까요. 남편이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이 여러 명 있어요. 가족에 남편, 시어머니, 친정 엄마는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크게 방해꾼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시어머니, 시댁,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댁, 시어른, 남편, 이렇게 남의 편이 사실은 방해꾼이에요. 검사 여기서 하고 남편 끌고 가면 설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센터에 아빠들이랑 같이 상담 많이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러면 아빠들이 관심이 없으셨다가 얘는 이렇게 잠재력 있고 예민하고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에 있을 때 훨씬 잘하는 친구다. 분위기 타는 친구다. 그리고 얘는 성장 가능성이 이만큼 있다. 이때 안 시켜주면, 이때 확 밀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적기 교육이라는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근데 얘가 이 검사 결과 얘가 사립이 아니거나 사교육이 안 필요한데 제가 거짓말로 할 수는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버님을 설득을 시켜드릴 수는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요. 공부를 강요받는 성장 환경이에요. 저는 적극적인데 방해가 많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네. 저희 센터에서 이제 3,6중 준비를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부모님이, 아빠가 계셨어요. 아빠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엄마는 저쪽 신창지구 쪽, 수안지구 옆에, 수안지구도 아니고 그 옆에 사셨는데, 봉선동으로 3,6 준비를 이렇게 하고 이사도 오시고 싶고 3,6 준비도 여기서 하고 싶고, 이제 너무 마음이 크셔서 검사를 받았는데 실제로 아이가 잠재력이 너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빨리 와서 준비를 하면 3,6중도 붙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친구는 그 친구는 검사 받고 다시 한번 아버님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리고, 그래서 결국 이사 오고 합격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어요. 영유 수업이 너무 쉽다고 재미없다고 하는데 지금 졸업반이라 계속 보낼지 인류 보내고 학원을 보낼지 고민입니다. 영유가 어디인지 보시고요. 영어가 너무 많이 빠르면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번 공통성 검사나 어휘력 부분 보내고 그거 너무 좀 빠져 있으면 그냥 인류 보내시는 게 나아요. 어머니, 아이가 민감하지 않고 전학이 가능한 친구, 수용성 있는 친구라면 전학하셔도 괜찮아요.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거든요. 근데 위험회피 기질도 높고 자극추구도 세지 않아서 새로운 친구 만나는 거 너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영유 계속 보내셔야죠. 이거는 기질하고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잘 적응하는 기질이고, 엄마가 어휘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영유 계속 보내시고, 얘가 이제 어휘력이나 대화했을 때 생각하는 힘이 좀 약하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인류로 바꿔주시는 걸 추천은 드려요. 언어센터 졸업을 했고요. 뭔가 검사를 원하면 1학년에 해보면 좋다고 추천받아서요. 네, 1학년 때 해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7세나 1학년 때. 초5 수학은 어느 정도 나가는 게 맞는 걸까요? 3,6중 준비한다고 하면 중학교 선행 들어가시고요. 3,6중 준비 아니라고 하면
그래도 봉선동에서 기본으로 하는 친구들은 초5 때 중학교를 들어가요. 중학교 선행을. 근데 그게 아니라면 1년 정도 선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학년 수학 정도? 365 준비가 아니라고 하면요. 농어촌 전형으로 대학 가는 건 어떨까요? 저는 농어촌 전형은 비추예요. 왜냐면 정말 농어촌에서도 뛰어난 친구들이 있어요. 웩슬러. 그러니까 그냥 타고난 머리가 좋은 친구도 있어요. 거기에 그냥 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개천에서 용이 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농어촌 전형이면 그 정말 시골에 있는 뛰어난 친구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정말 뛰어나지 않으면 그 친구들하고 경쟁에서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어촌 전형보다는 아이가 뭔가 학습적인 부분에서 뛰어나지 않으면 아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좀 일찍 발견하셔가지고 아이의 강점을 그냥 일찍부터 좀 많이 키워주시는 거. 그래서 그냥 특기자 전형처럼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가 잘하면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빛초도 분위기는 괜찮은데 수완이나 장덕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큰별하고 은빛은 조금 더 빠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완지구에서 그래도 조금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수완하고 장덕이 좀 많이 더 있고 그 다음이 큰별, 은빛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라이브 영상은 저장해서 남겨드릴게요. 영어 좋아하면 36이 맞을까요? 네. 근데 36은 수학도 잘해야 돼요, 어머니. 네. 영어만 잘한다고 가서 길을 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수학 분반 테스트로 영어를 레벨을 나눠버려요. 그래서 수학도 꼭 열심히 시키셔야 돼요. 36 원어민 교사 12명의 영어 교육은 좋은 것 같아요. 원어민과 학생 대화가 자연스러워요. 네, 맞아요. 영어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곳이 36밖에 없죠. 광주에서는, 학교 중에서는. 밤마다 담임, 부담임 이렇게 배정이 되죠. 네, 부담임 선생님이 원어민 선생님이 항상 교실에 맨 뒤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고 싶을 때 가서 말 걸고 쉬는 시간에도 항상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공립초는 원어민 선생님이 그 원어민 교실, 그 선생님 교실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가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교육 생각하시면 무조건 36이 좋죠. 근데 36 보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추첨이 너무 많아서. 정말 꼭 36을 보내야겠다라고 하면 목회자 전형도 많이 생각하시죠. 임상심리 상담사 있는 곳에서 검사했는데 결과 토대로 상담도 될까요? 올해는 웩슬러 포함 전반적으로 검사를 받아서요. 아니면 8살에 있는데 다음 검사는 몇 학년에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궁금하실 때 임상심리사한테 받으셨으면 저희 센터 연락하셔가지고 혹시 기질검사나 양육태도 빠져있으면 그것만 추가해서 제가 상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웩슬러로 연락 한번 주세요. 저희 실장님한테 내일 연락 한번 남겨주시거나 DM 한번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할게요. 36은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강한지 아니요,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6을 종교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종교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 아들도 36 나왔거든요. 저도 36 그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잘 지내고 어차피 좋은 말씀 해주시는 거라서 크게 문제 없어요. 반찬에 점심 급식에 고기가 안 나오는 거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아요. 예민한 기질에 영유 안 나온 친구가 사립초에 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송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왜 이게 넘어갔지? 자, 이것도 새로운 기계를 한번 써봤는데 얘가 또 말을 안 듣네요. 36을 만약에, 36 만약에 보내셨으면, 예민한 기질이시면, 기질이면, 사립초, 웩슬러 탄탄하면 사립초 보내시는데, 그러지 않으면 공립에서 자신감 갖고 열심히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예민한 기질인데, 가서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못한다라는 걸 느껴버리면 오히려 공부하기가 더 싫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웩슬러 한번, 예민한 친구들은 특히 웩슬러 보고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7세는 생일 지나서 오시는 게 좋아요. 네, 봉선동에서 SIS 어때요? 시스는 저희 센터에 시스 친구들 많이 오거든요.
실수가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맞는 친구들도 2학년까지만 보내고 3학년 때 나오시라고 말씀드려요. 인류 출신이면 실수 굳이요? 안 보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수는 인류면 별로요. 성적이 중상위권인데 3,6을 만들어내서 보낼 수도 있나요? 쉽지 않아요. 3,6을 만들어서 보내려면 3학년부터는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보통은 3,6을 가려면 7세부터 만들죠. 근데 중상위권에 지금 한 4학년, 5학년 돼버렸다? 그럼 쉽지 않아요. 봄에 만호세 입시 검사 받았는데, 이게 고정이 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나 보네요. 너무 오래해서. 봄에 만호세 입시 검사 받았는데 사교육 시키는 거 여쭤봤을 때 몬테소리랑 책읽기 수업만 받는 거 이외에 안 시켜도 된다고 하셔서 손 놀고 있는데, 겨울에 봉선도 이사 가는데 봉선은 6세도 사교육 많이 한다던데 사교육 좀 추가해서 시켜야 할까요? 제가 그냥 많이 놀아주세요 라고 했으면 좀 튼튼하니까 괜찮았을 거예요. 어머니 나중에 혹시 이거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받으셨으니까 에듀컨시어지 그 홈페이지에 검사자 전용 Q&A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 웩슬러 검사 다시 한번 보고 기질이랑 보고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서 와야 되는지 아니면 와서 또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확하게 아이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2년 동안 사후관리 되니까 연락주세요. 네, 지금 제가 올라온 질문은 다 해결해드린 것 같아요. 네, 이거 웩슬러가 아니라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그만 끝내야겠네요. 네, 글 남기시고요. 네,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사실 저는 아까 엄청 우울했거든요. 저희 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이거 인스타로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답변하고 꼬꼬마들 7세 이렇게 친구들 막 생각하니까 또 그새 기분이 다 풀렸네요. 네, 오늘 밤도 아이들이랑 같이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 영상 저장해 놓을 테니까 한 번 더 나중에 혹시 보실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 한 번 더 보세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